Hi guys, welcome back to the Korean podcast. Today I'm here again with my boyfriend SB. Welcome. And today we're celebrating 20,000 subscribers. For this occasion, you guys sent in a lot of questions on Instagram and on YouTube, and we put all of them in a random picker and picked 20 questions totally randomly. If your question doesn't get answered today, please don't be sad. We're going to do this way more often, so let's stay tuned. And now let's get started in Korean. 그럼 처음 질문. Are you two living together? 대답은 네. 같이 삽니다. 이제 벌써 3년? 근데 우리가 뭔가 같이 살자 그렇게 결정한 것보다 그냥 그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 이때부터라고 하는 것도 애매한 것 같아. 뭐 맨 처음에는 롱디였는데 그때도 만날 때마다 그냥 같이 사는 거고 롱디 끝나고 나서도 계속 같이 사는 거고 맞아.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렇네요. 우린 항상 같이 살아왔네. 다음 질문. What is your age gap? 이라고? 딴. 몇 살 차이죠? 몇 살 차이냐면 아니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나이 차이 무슨 10년, 15년, 20년 그렇게 맞추는데 사실은 두둔. 1년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년 차이고, 그래서 내가 초반에 타비를 누나라고 불렀던 시기도 있잖아. 그거를 타비는 엄청 싫어했었지, 아니야? 왠지 나한테 그게 뭔가 거리 두는 느낌을 줬었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 전혀. 그치. 왜냐면 한국은 어쨌든 나이가 1살 차이만 나도 관계에 확실한 위아래가 생기잖아. 그리고 뭐 형, 누나들을 깍듯하게 대해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당연히 1살이 많든 10살이 많든 무조건 형이면 형, 누나면 누나라고 부르는 게 난 일단 있었어. 그래서 누나라고 불렀었던 것 같고, 근데 누나라고 안 부르기 시작하면서 나는 우리 관계가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만약에 다른 커플들한테 얘기를 해준다면 누나든 오빠든 그걸 안 하는 게 추천드린다. 아 그래야 뭔가 같은 레벨이라고 볼 수 있고. 맞아. 왜냐면 그런 태도는 말투부터 시작하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남자가 나이 많고 여자가 나이 적은 편이잖아. 그런 건 뭐 경향이지. 왜냐면 진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긴 하잖아. 남자는 나이 좀 많고 여자는 나이 좀 적은 편인데 모든 커플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 맞습니다. 그럼 타비는 몇 살까지 나이가 차이가 나도 된다고 생각해, 커플이?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20 초반이었잖아. 20 초반도 아니었고 한 20살이었잖아. 그때는 솔직히 2살도 이미 너무 많다고 느꼈을 거야. 왜냐면 그럼 난 20고 18 사이면 뭔가 그 2년 만에 너무 많은 게 달라지잖아. 근데 그것도 막 상황마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넌 어떻게 생각해? 난 이 얘기를 저번에 타비랑 했었을 때 타비가 한 말이 되게 정답이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뭐라고 했었지? 타비가 뭐라고 했냐면 나이 차이가 정확히 몇 살까지 된다 뭐 이건 아니지만 최소한 인생의 같은 단계에 있는 맞아. 사람이어야 된다. 맞아.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 맞아. 난 그게 되게 맞는 말이네 생각이 들었었어.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오케이. 다음 질문. Why does your boyfriend call you 타비 as your nickname? It's so cute. 타비는 일단은 타비 이름이 메탑이잖아. 그 한국에서는 야 잠깐만 발음 다시 말해봐. 메탑. 너무 작아지는데 목소리가. 메탑. 메탑. 잘했어. 이제 한국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친근하게 줄여서 할 때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부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메탑에서 탑, 그리고 한국의 조사인 이가 붙어서 타비 이렇게 부르다가 타비가 돼서 타비가 됐습니다. 다음 질문은 타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What languages would you want to learn in the future? 타비는 이미 엄청 많은 언어를 하는데 또 배워보고 싶은 언어가 있나요? 난 6개국어 가능하잖아. 영어, 한국어, 터키어, 독일어, 프랑스어, 그리고 일본어. 근데 사실 그 중에 너무 레벨이 옛날이랑 비교하면 많이 떨어진 언어도 몇 개 있어. 프랑스어랑 일본어랑 그 2개는 사실 너무 좀 아쉬울 정도로 못하게 된 것 같아. 사실 다 알아들어. 프랑스 영화 아니면
일본 애니, 일본 영화 그런 거 보면 다 알아들어. 근데 내가 말해야 할 때는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골라야 돼? 그러면 그 두 개를 일단 다시 좀 향상시키고 싶을 것 같아. 근데 아예 새로운 언어라면 스페인어 배우고 싶을 것 같고 중국어. 중국어? 응. 중국어는 왜? 그냥 제일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스페인어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쓰잖아. 그럼 SB는? 나는 당연히 독일어랑 터키요. 뭔가 강제로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사실 근데 탑에는 어떤 언어를 공부하는 거 자체를 되게 즐기고 재능도 있잖아. 근데 나는 언어 공부 자체를 즐기지도 않는 것 같고 딱히 재능도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막 유창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당연히 탑의 모국어, 탑이가 편한 언어들 중에 고를 것 같아. 노력해 봐야죠. 근데 여기서 사실 니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사실 니가 독일어 수업 많이 들었잖아. 독학도 많이 하고. 사실 아주 유아적인 수준이지만 독일을 할 줄 압니다, 여러분. 맞아요. 뭔가 아예 한 번도 노력한 적 없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엄청 많은 시간도 투자했어요. 수업도 듣고 독일어 책도 엄청 많잖아. 여기 2층에 독서실에. 그러니까 Hallo, wie geht es dir? Super. Und dir? super! 잘했어. Mir geht es auch super. Woher kommst du? Ich komme aus Südkorea. 잘하는데? Ja? Ja. You guys see that? 와우. 와우. 내가 완전 그거 하고 있네. Dankeschön. 와,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거랑 똑같이 하네. 다음 질문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What are your bucket list countries? 답이 있나요? 네가 먼저 대답할래? 나는 멤피스라는 도시를 한번 꼭 가보고 싶어. 아, 진짜? 그 짐 자무시 영화 중에 미스터리 트레인이라고 있거든. 그 영화가 이제 멤피스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데 좋아하는 영화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영화를 보고 저 공간은 진짜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영화는 제일 컸던 게 그 영화인 것 같아서 나는 멤피스라는 도시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가봐야겠네. 나는 딱히 꼭 가보고 싶은 나라는 이제 없는 것 같아. 옛날에는 한국, 일본 이랬는데 지금은 딱히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뭐 여행하기 싫다 그런 것보다 그냥 뭐 여기저기 여행을 해보고 싶지. 근데 뭔가 여기는 꼭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건 없는 것 같아. 그럼 지금 당장 그냥 가고 싶은 나라 하나 뽑아보면 뭐야? 지금 당장 비행기 타야 돼? 지금 당장 타고 가야 돼. 태국. 태국? 이유는? 그냥 바다놀이. 오케이, 다음 질문. 가비가 읽어주세요. How did you meet? 처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난지를 솔직하게 알려줄 겁니다. 처음이에요. 이건 진짜 한 번도 알려준 적 없어요. 얘기해볼까요? 근데 사실 그렇게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 너무 옛날이어서. 근데 타비가 이제 부산에 교환학생을 와 있던 상태였고 그때 저는 영화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부산에서 영화를 공부하거나 음악을 공부하거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 중에 멋있는 사람들은 다 모인다고 하는 어떤 펍바 그런 데가 있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작업하고 같이 공부하던 어떤 친구가 있는데 같은 나이 또래지만 완전 존경하던 애가 있었어. 멋있다고 생각하네. 걔가 이렇게 나한테 처음 말해준 거지. 멋있는 사람들은 다 모이는 곳이야. 그래서 거기를 처음에 갔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20살 처음이고 그리고 뭐 소주랑 맥주 외에 술을 마신 것도 처음이었고 뭐 위스키라는 칵테일. 그래서 모든 게 다 새로웠었어. 그리고 실제로 영화 공부하는 멋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거기 가면 가운데 이렇게 포켓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어. 근데 내 기억을 말했는데 탑이 기억이랑 다르면 어떡해? 네가 말해봐. 다르면 나도 내 버전을 말할게. 왜냐면 나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야. 그래서 그 포켓볼 치는 곳이 있었고 내 기억으로 나는 이미 좀 술을 많이 마셨었어. 그래서 좀 정확한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포켓볼을 하는 곳이 있었고 내가 아마 친구들이랑 포켓볼을 치려고 했었어. 그때 타비 친구랑 와서 같이 치자고
치자고 말했던 것 같아. 내 기억상 그래. 그래서 포켓볼 같이 치고 그 다음에 같이 얘기하자, 놀자 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그 장소에서 여러 번 다시 계속 만났었어. 그러면서 좀 친해지고 사귀게 됐다. 그게 내가 기억하는 우리의 첫 만남입니다.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야, 너무 달라. 오케이, 내가 기억하는 거는 달라. 겹치는 부분도 있고. 네, 이번에는 탑이 기억. 재밌네 이렇게 하니까. 일단 내 기억상 내가 교환학생 때 나도 그 펍에 진짜 자주 갔었어. 뭔가 정신없이 노는 그런 데보다 좀 풀테이블도 있고 나트도 있고 뭔가 좀 칠하게 놀 수 있는 그런 펍이라서 마음에 들었었어. 피자도 맛있었고. 그래서 어느 날 친구랑 거기 갔었어. 그리고 갑자기 SB랑 SP 친구 한 명 같이 펍에 들어오는 거야. 그때 난 이미 한번 슝 봤었어. 그리고 무시. 그다음 내가 그냥 친구랑 계속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네 친구가 우리한테 말 거는 거야. 아, 진짜? 무슨 우리가 같이 풀하자 그런 거 없었어. 내 기억상. 그래서 네 친구가 우리한테 말 걸었어. 그냥 뭔가 이상하게 말 거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친절하게 스몰톡 하는 거 시작하는 거였고. 아! 지금 갑자기 하나 기억났어. 그 당시에 타비가 말하는 이 내 친구는 한창 영어 공부를 막 하고 있던 시기였어. 그래서 외국인 분들만 보면 일단 말 걸고 얘기라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일단 부연 설명 하나.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서 뭐 그냥 대화하는 중이었고 네가 옆에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었어. 그래서 누구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우리 대화 나누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뭔가 웃긴 말을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네가 계속 듣고 있어서 그냥 말이 많은 사람 아니니까 그냥 듣고만 있었지. 그래서 누가 그 웃긴 말을 하고 나서 네가 엄청 웃었어. 그리고 내가 이게 좀 부끄러운데 아무튼 네가 그렇게 웃는 거 보니까 너무 갑자기 반했어. 너무 반했었어. 뭔가 네 웃음이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친구한테 얘는 내가 찜했어. 근데 우린 계속 막 붙어있는 건 아니었어. 아무튼 난 그냥 네 미소를 보고 네 미소가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맞다, 난 네 친구한테 말했었어. 난 얘가 마음에 들어라고. 그리고 우리의 내 친구들이랑 네 친구랑 우리의 대화가 끝났었던 것 같아. 같이 노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가 취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네한테 가서 말 걸고 아무튼 좀 취해 보였으니까 좀 챙겨주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물 받고 물 줬었고 그리고 대화 나누고 싶어서 산책 좀 하자 했었어. 진짜야. 그래서 우리가 그 술집에서 나가서 같이 작은 강 있었잖아. 작은 천 있었잖아. 그래서 우린 그 천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고 서로에 대한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뭐 그렇게 알게 된 것 같아. 그리고 시간이 엄청 늦었지. 무슨 아침 6시였던 것 같아. 우리가 진짜 대화 많이 나눴어. 그리고 그래서 네가 날 집에 데려다 줬었고 그리고 이게 진짜 제일 로맨틱한 점인데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네가 했던 말은 다음 주에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보자고. 내 전화번호도 안 물어보고 그리고 가는 거야. 그게 그 말이었잖아. 다시 그 같은 펍에서 보자고. 그래서 내가 얘가 진짜 마음에 드는데 내가 그래서 그 일주일 지났어. 일주일 지났고 그날에 내가 오케이 오늘 진짜 다시 그 애를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긴장도 되고 진짜로 내가 오늘 거기에 가면은 만날 수 있을지 심장도 쿵쿵쿵쿵 하고 좀 긴장됐었어. 준비 다 하고 예쁘게 하고 거기 가니까 진짜로 다시 만났잖아. 그리고 서로 몇 번 만나고 결국에 사귀게 됐잖아. 네, 맞습니다. 그건 내 버전. 네, 여기까지 저희가 진짜 어떻게 만나는지입니다. 완전 빠른 버전. 오케이, 다음 질문 할까? 좋아. 자, 다음 질문도 읽어봐 주세요. Has SB ever officially said and taught you Korean language? 대답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SB는 나한테 뭔가 한국어 선생님처럼 한국말 가르쳐준 적은 없어. 내가 그걸 딱히 바랐던 적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네가 선생님은 아니잖아. 그래서 뭔가 수업처럼 그렇게 가르쳐준 적은 없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어려운 단어를 못 알아듣거나 어떤 문법을 몰라서 물어볼 때는 그때 당연히 천천히 설명해줬지. 뭐 그거는 선생님 답다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줬는데 내가 뭔가 나한테 한국
한국말 가르쳐줘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그걸 받고 싶었던 적도 없던 것 같아. 근데 이미 나랑 한국말로 대화해주는 걸로 충분한 연습이 된 것 같아.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What food do you miss most from your home country? 나는 뭔가 고향 음식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그냥 엄마 음식을 그리운 것 같아. 왜냐면 스위스는 어차피 스위스 음식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 뭐 퐁듀랑 러쉬 빼고 스위스 음식 잘 없으니까 그것도 나는 잘 안 먹는 편이야. 그래서 고향 음식보다 엄마의 튀르키예 음식이 그립지. 그리고 그 많은 튀르키예 음식 중에 제일 그리운 거는 라마준인 것 같아. 라마준? 응, 라마준. 그건 어떤 음식이야? 이렇게 엄청 얇은 빵에다 고기랑 뭐 허브, 양파 그렇게 하고 진짜 맛있어. 그렇구나. 나는 뭐 이미 내 홈컨트리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리운 음식 떠오르는 건 할머니가 해주는 국수. 다음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Who is more romantic? 하나, 둘, 셋. 야, 나. 타비 왜 타비가 더 로맨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근데 로맨틱한 행동을 받고 싶은 사람이야. 그런 면으로 로맨틱한 것 같아. 근데 내가 딱히 로맨틱한 걸 해주나? 나한테 로맨틱한 걸 해주냐고? 뭐 나한테 직접적으로 해준다기보다 나는 왜 타비가 더 로맨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타비가 이렇게 바라보는 세상이 내가 바라보는 세상보다 훨씬 아름답고 로맨틱한 것 같아. 안녕. 눈물 나죠. 그래서 타비가 나보다 더 로맨틱한 사람인 것 같아. 약간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나는 심지어 타비를 만나기 전까지는 더 심했어. 나는 엄청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봤고 아 진짜? 사람들을 싫어했고 이야 진짜? 근데 뭐 예를 들어 되게 간단한 거라도 타비는 햇살이 좋다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고 날씨가 좋다고 기분 좋아하고 어떻게 그렇지. 꽃잎이 지나가도 그걸로 기분 좋아하고 밤에 드라이브 하는데 전광판들이 이렇게 반짝반짝한다고 기분 좋아하고 그런 세상을 더 로맨틱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타비인 것 같아서 나보다 타비가 더 로맨틱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이런 말이 로맨틱한데요? 봐봐, 니도 로맨틱해. 네가 나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로맨틱해. 그래? 응. 그럼 내가 더 로맨틱한 걸로. 그건 아니고. 근데 이거 항상 진짜 고마운데 내 생일은 항상 당연히 나에 대한 날이잖아. 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위한 계획을 짜주고 데이트하고 그렇게 해주잖아. 그런 거 당연히 로맨틱한데 난 그것보다 뭔가 우리의 모든 기념일 있잖아. 뭔가 사귀게 됐던 날, 이런저런 날 그런 거 다 항상 뭔가 나에 대한 뭔가 그런 날에 사실 서로를 위해 해줘야 되는데 주로 SP가 나를 위해 이벤트를 해주는 것 같아. 난 그런 것들이 진짜 로맨틱해. 근데 우리의 제일 로맨틱했던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거는 여기 수원의 그 풍선? 맞나? 풍선이라고 불러? 열기구. 내 생일에 열기구 같이 탔을 때가 너무 로맨틱했어. 그렇군요. 저는 그런 이벤트들을 뽑자면 타비가 한국말로 그 잘 못할 때도 이렇게 편지를 엄청 열심히 써준 그런 것도 있고 반지 직접 만들어준 것도 있고. 맞네. 근데, 이건 내가 만들었잖아. 근데 그런 이벤트보다는 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타비가 세상을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로맨틱한 사람인 것 같아.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타비가 한번 읽어볼래요? 완전 scandalous. Will you guys get married anytime soon? By the way, love you guys. 우리가 곧 결혼할 거야? 다음 읽어주세요. You always say my boyfriend SB. What's the meaning of SB? SB는 제 이름의 이니셜입니다. 두 글자니까 첫 Yes. 글자는 S로 시작하고 둘째 글자는 B로 시작하니까 SB. 읽어주세요. What's your boyfriend's favorite Turkish food? 당연히 케밥. 수족로 이모타 아니야? 스크림타도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케밥이 이겨버렸어. 케밥이 너무 맛있어서.
다음. Was macht ihr am liebsten zusammen und was getrennt? 타베는 어때? 다 같이 하고 싶어 하잖아. 난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아. 나는 너무 계속 그냥 이게 병이야. 난 그냥 다 같이 하고 싶어. 내가 따로 하고 싶은 건 딱 하나 있어. 뭔데? 아침에 커피 한잔 하면서 팟캐스트 듣고 내 핸드폰에서 퍼즐 풀기. 나는 그 나만의 시간을 엄청 즐기는 것 같아. 뭔가 하루를 위해 리셋하는 느낌? SB는요? 나는 사실 영화 보는 거 엄청 좋아하니까 어렸을 때는 쉬는 날 하루 종일 그냥 영화 뭐 한 4-5편씩 이렇게 밥도 안 먹으면서 보는 걸 좋아하는데 타비랑 같이 살면서는 못했지. 그래서 가끔은 그런 시간들이 그립긴 하더라고. 어떡해. 아니 근데 우리 서로 좋아하는 걸 사실 상대방 때문에 안 하는 게 장기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맞아. 각자가 좋아하는 걸 그래도 해야 돼. 근데 내가 하루 종일 쉬는 날 영화 5편 보고 있으면 타비는 찡찡찡. 얼마나 찡찡. 하루 종일은 안. 아니 사실 이렇게 봐줄 순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다만 난 내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화 보고 싶어. 다음 질문 읽어주세요. How to get a Korean boyfriend and I love you both so much. 일단 김치 좋아해야 되고 사람이 좋으면 사귀는 거니까 국적은 중요하지 않고 한국 사람이랑 사귀고 싶다 그런 마인드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어차피 한국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한국에 오고 그 다음에 뭔가 자연스럽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럼 좋지. 맞습니다. 국적을 떠나서 연인을 찾는 방법은 진심으로 소통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think that being a content creator hinders your relationship with SB? Also, love you guys. 히히. 사실은 SB는 엄청 내가 하는 일을 100% 응원해주고 서포트해주고 어디든 도와주잖아. 가능한 만큼 언제든. 진짜 그게 너무 고마워. 그게 절대 당연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SB는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에 당연히 처음에는 이게 안 익숙하니까 계속 촬영을 한다는 게 안 익숙하니까 부끄러운 거 뭐 그런 건 있는데 사실 예전부터 생각했고 최근 들어 더 생각하게 된 거는 이렇게 기록한다는 게 엄청 좋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뭐 우리가 행복했던 순간이 있고 즐거웠던 순간들이 있을 때 뭔가 기억으로 남기면 그걸 다시 곱씹어 볼 수가 있잖아. 그리고 보면 다시 그때 생각이 나기도 하고 기록을 안 하면 그렇게 잊혀지는 작은 행복한 기억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런 말도 있잖아.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주기다. 그런 말 들어봤어? 처음 들어보는데 진짜? 좋은 말이네. 그래서 그 말대로라면 얼마나 자주 작은 행복이라도 행복한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작은 행복한 순간들, 즐거웠던 순간들을 기록하고 간직하는 게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도 뭐 타비처럼 공유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삶을 기록하는 거는 되게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타비가 컨텐츠 크리에이터 활동을 해서 우리 관계를 더 행복하게, 결론적으로는 더 행복한 기억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와, 진짜 대답을 잘 해주네. 나도 다시 할게. 가끔은 내가 미안하기도 해. 왜냐면 뭔가 내가 엄청 자주 같이 촬영하자, 같이 이런 거 하자 이러는데 사실 그런 것도 다 해주잖아. 그래서 조금은 미안하지. 뭔가 나 때문에 조금 불편한 걸 해야 되는데 근데 해주니까 뭔가 재밌고 그것도 나중에 보면은 웃을 수 있는 자료가 되고 그래서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일기장 쓰잖아. 사실 그거랑 맞아. 똑같아. 같은 거지. 자기 삶을 기록하는 활동은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ow did you know he was the right one? 맨 처음엔 당연히 몰랐지. 맨 처음에 단순히 이 사람의 미소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알아보고 싶다. 그 정도였지. 처음부터 확신 있었던 것보다 SB라는 사람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점점 와, 이 사람은 진짜 나한테 맞는 사람이구나. 이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한테 맞는 사람이란 걸 느껴진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 순간부터 알고 있었다 아니고 그냥 점점 다음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What are the hardships of an international relationship? 우리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영상 따로 아예 만들었었잖아.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내 생각에는 오히려 행복하게 사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잖아. 서로 신뢰하고 서로 잘 소통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뭔가 그런 것들 있잖아. 국제 커플은 그냥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서로를 위해 노력을 안 하면 국제 커플은 그게 바로 보일 거 아니야. 사실 뭐 일반 커플도 국제 커플도 서로를 위해 노력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문화에서 온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뭔가 그런 것들을 알아내고, 예를 들어 국제 커플은 서로를 위한 노력이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 내가 상대의 문화를 배려하는지 내가 상대의 언어를 배우는지 그렇게 완전 바로 보이잖아. 근데 사실 이 노력하는 거는 일반 관계도 필요해. 왜냐면 언어 절벽이 없으면은 무슨 성격 절벽이 있을 수 있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좀 어렸을 때 힘들어서 예를 들어 감정 조절이 어려울 수 있지. 그러면 상대가 그걸 어떻게 배려하고, 그런 노력들은 어떤 관계든 필요하잖아. 근데 국제 커플은 그런 노력이나 신뢰감, 배려감 그런 거 없으면 훨씬 빨리 보이는 것 같아. 그냥. 근데 사실 모든 관계는 같은 걸 필요한 거.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탑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국제 커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뭔가 문제점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탑이가 말한 대로 국제 커플이 아닌 커플들보다 실제로 문제가 많아서라기보다는 국제 커플들은 그런 문제들이 바로바로 보이는 거지. 예를 들어 바로 언어, 겉으로 보이는 그런 문제점이 더 쉽게 드러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내 노력을 좀 더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한 거잖아. 국제 커플도 국제 커플 아닌 커플도 둘 다 똑같은 것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이 필요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안 갖고 있으면 국제 커플이 바로 깨지는 것 같아. 근데 국제 커플 아닌 커플이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걸 알아챌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가끔 늦게 깨지는 것 같아. 다음 질문은 탑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Who's on the bongo litter duty more often?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갈까요? Who's the pants in the relationship? 하나, 둘, 셋! 다음 질문. Best date experience ever. 그거 약간 말했잖아. 뭔가 로맨틱 그걸로. 아 그래? 난 이 질문을 받자마자 다른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집에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같이 게임하고 영화 보고 했던 게 난 제일 좋아. 사실 나도 그게 좋아. 난 어릴 때 집을 너무 안 나가서 누나가 나를 히키코모리라고 불렀어. 다음 질문 탑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What are your favorite and least favorite episodes of the videos you've made so far? 나는 일단 브이로그 제일 좋은 것 같아. 모든 브이로그들은 나중에 볼 때 너무 추억이 많이 담아있고 보면서 뭔가 힐링되는 느낌이고 기분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우리 브이로그들 제일 페이보릿인 것 같아. 그리고 1년 만에 한국말 유창해지기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서 페이보릿 중 하나인 것 같아. 그렇군요. 모든 영상은 진짜 노력을 많이 해서 하는 거니까 리스트 페이보릿은 없는 것 같아. SB는요? 저는 아파트 헌팅 편을 좋아합니다. 그게 너무 좋아. 편집의 리듬감이나 유머나 그런 영상의 스타일이 정해진 것 같아. 그 영상을 기점으로. 그래서 나는 편집을 하는 입장에서 그 영상 전후로 어떤 퀄리티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Okay guys, that's already it with all the questions.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in all your questions. If there's anything else that you're curious about, please comment it down below. If any of our answers was surprising or if you want us to elaborate more on something, please also comment it down below. Thank you so much everyone for your support. I really love you guys so much and we'll see you guys next week. Bye bye!